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부부 관계에 호기심이 되게 많고요. 이때는 이제 언어가 급성장하면서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이때 꿈꾸다가 많이 울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엄마는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막 무서운 꿈 꾸고 막 울잖아요. 이렇게 꿈에서 울면 눈물이 실제로 나는데 제가 기억할 때 저희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아유 울지마 아유 꿈 꿨어가 아니라 시끄럽다 뚝뚝 일어나 뭐 이렇게 밤에 울고 뚝뚝 이렇게 막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도 공포스러워서 울어서 슬펐는데 엄마가 그게 더 무서워서 나는 더 울고 싶어요 하고 더 울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딱 눌렀던, 그러니까 그 불안을 제가 다루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안이 오면은 그래서 내가 불안이 되게 압도됐겠구나, 내가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엄마가 그렇다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젖빨 때는, 우유 빨 때는 우리 엄마 더 했겠죠. 그 패턴이 어릴 때도 그대로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못 다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공포를 느끼면 그랬어, 놀랬어, 괜찮아, 엄마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애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불안을 부모가 버텨야 돼요.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몇 날 며칠 계속.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을 이제 아이가 그걸 내면화한다 그래요. 내 마음에 이렇게 그 불안을 다루는 거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면 이제 점점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아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상 놀이를 되게 많이 해요. 상징 놀이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역할 놀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아빠가 해줘야 될 일은 삼자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삼자 관계가 된다는 건 아이가 이제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사회성이 발달하려면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냐면 아빠. 그래서 아빠가 놀이를 많이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 아빠도 이제 같이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겨 처먹으려고 막 그래서 저희 아는 집들은 막 축구하다가 자기가 더 늘려고 하다가 막 벽 차고 막 이렇게 인대 막 끊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가 원하는 대상이 돼주셔야 되세요. 아빠는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면 죽어줘야 되고, 아빠가 아기가 되라 그러면 아기가 돼서 응애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상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차이가 뭐냐면 엄마랑 노는 건 애들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가 저럴 거야. 그럼 반드시 엄마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재밌는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아빠가 예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막 더 세게 막 나오거나, 그러니까 힘 조절이 안 돼요, 아빠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빠랑 많이 놀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애가 뭘 배우냐면 이제 사회적 역할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요때 이제 그 오이디푸스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한테 반드시, 인간한테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초자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 이 초자가 왜 생기냐면 나는 아빠를 차지하고 싶어. 이건 욕구잖아요. 근데 엄마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하고 싶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싶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요 안 되는 거구나, 요 금기사항 있잖아요. 요 금기사항을 누가 관장하냐면 인간의 그 구조 중에서 그러니까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라는 게 있고, 인간을 이제 살아가게 하는 힘, 자아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아를 관장하는 게 초자라는 건데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초자를 기르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이디푸스기라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 관해서가 아니라 나는 뭘 하고 싶어, 이거 만지고 싶어, 이거 욕구잖아요. 근데 이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안 돼. 너가 다쳐. 그래서 안 돼. 이것도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초자. 그 다음에 나는 얘 때리고 싶어. 친구. 근데 친구를 때리게 하면 아파. 다칠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초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아이가 도덕성을 되게 많이 배우는데 그 이유가 죄책감이 길러지는 시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도성.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어. 목적을 가지고. 나 아빠 차지하고 싶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초자 때문에 안 돼. 엄마가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엄마 때문에 나는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되게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해. 죄책감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겨요. 죄책감이 없으면 공감 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격성. 왜냐하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격 욕구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엄마 죽이고 싶잖아요. 엄마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격성 표현을 놀이에서 하는데 난 그래서 엄마를 잘라버릴 거야. 가위 놀이하면 나 엄마 가위를 잘라버릴 거야. 나 팔도 자를 거야. 다리도 자를 거야. 이런 거 얘기해요. 다윤이는 지금도 저를 막 공격해요. 그러면서 저를 까요. 아주 많이 까요. 그러면 어쩔 땐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뭐지? 내가 잘못 키웠나? 까지도 가요. 많이 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얘 욕구를 아니까. 그렇게 엄마를 까면은, 그래서 엄마를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그럼, 기분 좋다는 얘기죠. 기분이 좋구만. 그런데 엄마는 기분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엄마 까고 싶냐? 그래, 깔 수 있지. 왜? 넌 사춘기니까. 그러나 이제 반드시 제한은 들어가죠. 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너 사춘기니까 뭐든지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사춘기 할아버지가 와도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구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허락해 주되 여기까지만이야. 이게 바로 이제 초자를 기르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욕구 표현하면, 공격성 표현하면 그걸 어떻게 다룰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발달이 안 됐을 때 이제 이러한 정신병리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입양아를 키우는 부모로서 뭐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요 불안 장애하고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입양 부모 자체도 벌써 이게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불안은 병은 아니라 그랬어요. 불안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불안이 왜 올라오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뭐 때문에 올라오지? 내가 뭐 죽을까봐, 내가 다칠까봐, 그 다음에 내가 뭐 형편없을까봐, 내가 사람들한테 흉 잡힐까봐, 막 내가 수치심을 느낄까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이 올라와서 나를 이제 보호하는 건데, 불안이 올라온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불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이는 형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되게 좋은 거니까 불안이 올라왔을 때 잘 됐다 생각을 하고 그 불안을 이제 다루면서 불안 속에 정말 핵심 감정, 얘가 뭐 때문에 불안을 보이는지를 이제 부모들이 다뤄주는 역할을 이제 하시면 되세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이제 마가렛 말러라는 사람은 좀 다른 또 이론을 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 정상적 자폐기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폐아처럼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한 몸이 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한 6개월까지, 그 다음에 6개월부터 한 10개월까지는 공생기라 그래서 이제 엄마랑 공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분화, 요때가 제일 중요한데, 요 세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10개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36개월까지가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엄마랑,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가, 알처럼 하나가 됐다가, 알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야만 인간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화, 이제,
엄마랑 나는 다르네? 이러면서 엄마 얼굴을 기억하고 엄마와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이때가 이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낯가림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게 분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다른 사람 분리하고 아빠랑 엄마랑 분리하고 아 다르구나 느껴요. 그러다가 한 10개월부터 이제 연습 단계라 그래서 이제 아장아장 거리면서 세상 탐색하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재접근 단계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엄마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손 놓고 막 앞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무조건 앞으로 막 가는 시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 불현듯 딱 돌아봤는데 엄마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이 확 올라오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 나갔더니 너무 무서웠어. 이러면서 이제 엄마 품에 와서 이렇게 기대고 쉬고 이래요. 그러면 이때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 엄마 싫어. 이건 아빠도 마찬가지야. 나 아빠 싫어. 부모 싫어. 나는 나 뭘 하고 싶어. 이 자율성 단계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너무 공포스러워 무서워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나는 이제 안 나갈 거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부모가 날 잡으면 어떡하지? 나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하지?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는 나 부모가 날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지? 이때 양가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부모가 잘 보내줘야지 이때를 잘 못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신병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라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확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남편은 똑같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100% 잘해줄 때는 우리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 근데 우리 남편이 내 말을 한마디라도 안 들었어. 그럼 갑자기 남편은 이제 저 곤두박질 쳐서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통합이 안 돼. 이렇게 좋은 면도 우리 남편, 나쁜 면도 우리 남편이구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 재접근 단계를 부모가 못 보내준 거죠. 왜냐하면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마! 위험해! 엄마 말 들으려 했잖아! 그러니까 다치지! 막 이러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다시는 그러면 이제 너 딱 여기 붙어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말띠잖아요. 여러분이 5살 때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 말띠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5살에 자 그때까지는 아이가 어떤 단계냐면 그냥 입양아로서가 아닌 일반 그냥 아동으로서는 뭐냐면 아까 그 대상 항상성이라 그래서 이제 36개월, 24개월이 딱 지나면서 연습 단계, 재접근 단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24개월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보여도 엄마 아빠는 거기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하는 놀이가 뭐냐면 깍꿍놀이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만 가려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물건이 뒤에 있어도 애들이 이렇게 찾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거는 거기 있어, 거기 계속 있어가 내면화됐기 때문인데 그게 대상 항상성의 대상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요 재접근 단계까지를 잘 보내주면 아이는 이제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여도 엄마 아빠는 늘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돌아가면 엄마 아빠는 늘 날 맞아줘. 이게 내면화가 돼서 애들이 이제 분리가 돼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할 수 있는 건데 요 대상 항상성이 안 생긴 아이들은 분리불안이 오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유치원 안 가, 나 나 집에 있어, 엄마한테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대상 항상성까지가 요 5살까지가 잘 이루어진 시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컸다면, 부모가 잘 키웠다면, 자, 그런데 5살이 딱 됐는데 부모가 갑자기 엄마가 너를 안 낳았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유대감이 딱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네, 요 단계로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입양아로서는 공생기였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를 안 낳았어?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심리적 유대가 딱 끊어지면서 분화 단계로 다시 돌아가 버려. 이건 입양아로서의 심리적 단계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심리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부모는 이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살에 얘기해준다. 그러면 5살에 이 아이가 발달해야 하는, 그냥 일반 아로서 발달해야 하는 과정도 해주면서 입양아로서 내가 얘기한 다음이니까 입양아로서 다시 또 심리적으로 아기로 돌아가 버린 이 아이를 다시 또 키우면서 이거를 두 가지를 하려니까 부모가 버겁겠어요? 안 버겁겠어요? 버겁죠. 버거우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 불안이 오거든요. 그럼 불안이 오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반응을 잘 안 보이거나 이러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불쑥 왜 반응을 안 보이지? 다른 집은 이렇게 했대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불안이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불안을 혼자서 잘 다루면 되는데 못 다루니까 이제 아이가 어떤 걸 표현했을 때 갑자기 불안이 배가가 되면서 확 이제 아이한테 그 불안을 이제 던져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더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분화 단계로 이제 입양아로서의 분화 단계로 딱 이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우리 애들 요 분리시킬 때 6개월 이후부터 뭘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6개월 이후부터 뭐 해주셨어요? 태가 안 나죠, 벌써. 얼마나 지났다고, 그죠? 벌써 생각이 안 나요. 6개월 지나면 뭐예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6개월 지나면 이렇게 뒤집고 그다음에 앉으려고 하나요?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죠? 기기 준비하고 그러면 그쵸, 무조건 잘하네 잘하네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랬어 우리 애기. 세상에 그렇게 애썼어. 세상에 얼굴이 빨개졌어. 잘하지. 그렇지 여기까지 잘했어. 하나만 와도 막 잘.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마치 애기 앞에 거울을 놔주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거울이 되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애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오고 싶었어. 아우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팔을 뻗었어. 잘했네. 왔네. 이걸 잡았어. 어머 입에 들어갔어. 맛있어. 표정 보니까 좋은가 보다. 표정이 찌그러졌죠. 계속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는 거. 요 단계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안 났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응들을 여러 가지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걸 그대로 그냥 읽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입양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애기를 내가 신체적으로 양육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그거를 입양 아동의 심리적인 발달에 적용을 하시면 그대로 돼요. 거의 그대로. 그래서 읽어주고 계속 이제 반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막 잘했다 하잖아요. 왜 잘했다 할까요? 왜 잘했다 하나요?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시도를 하는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시도를 다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타고난 어떤 완전함. 나는 이제 내가 신이야. 왜냐하면 내가 응애만 울어도 벌써 부모가 뭘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애기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그 아이가 생각하는 전능감, 그 완전함을
그대로 지지해주고 받아주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나는 완전해 라는 걸 느끼는 시기가 와야 돼요. 그 시기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아 내가 뭘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네. 이게 뭐냐면 좌절이잖아요. 근데 이 좌절이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절이 와야 되는데 우리 왜 학대하는 부모들 보면 애가 이제 울어도 밥을 며칠씩 안 줘. 막 자기 게임하느라고. 그럼 이게 아이한테는 최적의 좌절이 아니라 거의 막 그 트라우마와 같은 좌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좌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좌절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좌절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가 적절하게 좌절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대신 누구를 전능화시키냐면 부모를 이제 이상화시켜서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잘해. 아빠 이것도 잘해? 와 엄마 이것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마치 자기의 전능함, 자기의 부족함을 누구한테서 경험하냐면 엄마 아빠한테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행사하는 시기가 와요. 그랬다가도 이제 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못하는 게 있네? 이거 저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까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딸이 그 시기거든요. 까면서 자기가 이제 더 잘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내가 부모를 이제부터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독립이 일어나는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를 도와줘야겠구나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요때 잘했어 할 때 요때는 이제 아이의 전능감을 막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완벽해라는 걸 느끼는 시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입양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분화 단계에서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되 감정을 읽어주되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입양아로서 전능감을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입양아로서 전능감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입양아야. 이거 뭐가 있을까요? 나 입양아라니까 맞아. 이거 뭐가 있을까요? 너는 입양 안 됐지? 나 입양됐어. 이 전능감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몇 살 때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 6살 때? 이제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거의 한 1년간, 말하고 다니는. 그래서 막 말하고 다니는. 네, 말하고 다니는. 왜냐하면 자기는 특별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대. 근데 나는 그 엄마가 안 낳은 거는 싫지만 근데 왠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특별하게 봐주기 때문이거든요. 완전 건강할 때. 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 저희 딸 막 실내래 팔레레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막. 더군다나 저희는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거 지금 방송 지금도 회자가 돼갖고요. 저희 막내딸 친구들이 이미 아침마당을 지금도 다 봤대요. 그래서 야 송다유 너 춤을 그렇게 춰 진짜 막 이러는데 자기는 창피하다고 하면서도 그게 너무 좋대요 지금. 그래서 엄마 우리 방송 또 언제 나가? 엄마 이제 인터뷰 안 해?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지 이제 했는데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단영이도 그래서 음악 자랑하고 다니고 선생님은 저는 입양됐어요. 저는 아빠가 둘이에요. 엄마가 둘이에요. 막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모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얘가 원해서 이제 얘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뭔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감당을 못하는데 너는 입양됐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올까봐. 아니면 얘가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와서 야 너 입양됐다며? 너 그러면 고아야? 막 이렇게 놀려서 얘가 이제 울까봐 이러면서 걱정을 이제 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돼. 이러면서 이제 제한을 두는 건데 제한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가 돼요. 그러면 내가 입양아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입양아인 거 안 되는구나. 애들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긍정적으로 안 가요. 다 부정적으로 귀결이 돼요. 다. 그게 여기 이제 그 피아제 이론에 나오는데 귀인론이라 그래서 모든 원인, 잘못된 원인을 다 자기한테
그게 요 시기에 오는 아이의 인지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못생겨서 입양됐구나. 내가 우유를 잘 안 먹어서 나 낳아준 엄마가 입양을 보냈구나. 내가 많이 울어서 못 키웠구나.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인을 하는 거라서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입양한 거 얘기하면 안 돼. 입양하라서 나는 그럼 안 좋은 거네. 입양이 안 좋은 거야. 나는 그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놔두셔야 돼요. 얘기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가 가서 엄마 나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 다르니까. 나 얘기했어. 했을 때 아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아니라 너는 너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었구나. 욕구를 읽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욕구를 읽어요. 너가 뭐뭐 하고 싶었구나. 너 그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었구나. 말을 했더니 어땠어?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되세요. 애가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냥 그래? 그러고 말아. 친구가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너는 어땠어? 또 물어보세요. 너 실망했구나. 너 막 친구들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너 실망했구나. 이거는 엄마 아빠 생각이니까 친구들이 막 반응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는 어땠어? 애가 얘기한 걸 토대로 그대로 읽어주고 그래서 너는 어땠어? 그럼 애가 그냥 그치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구나. 끝! 근데 거기에 이제 평가가 들어갔나요? 얘기한 거 잘했어? 평가 안 들어갔죠. 얘기 꼭 해야 되겠니? 읽어? 안 들어갔죠. 그냥 읽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와가지고 어느 날 또 얘기했다고. 오늘도 또 얘기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구나. 그래서 넌 어땠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넌 어땠어를 자꾸 제가 이제 질문하잖아요. 저도 아까 왜 가윤이 아빠한테 그래서 가윤이 아빠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혜준이 아빠는 어떠셨어요? 계속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는 계속 자기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감정,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어떨 거다. 부모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너가 중요한 거야.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네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그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넌 어땠어? 너 얘기하고 나서 기분 되게 좋았고, 나? 그냥 기분 좋았어. 친구들이 나 이렇게 와서, 친구들이 와서 기분 좋았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가 기분이 되게 좋았나봐. 그냥 읽어줘요. 그랬구나. 끝. 근데 이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와서 계속 엄마 그래서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어떨지 아빠가 어떨지를 막 이렇게 눈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 표정을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것 같은데 맞아? 또 물어보셔야죠. 맞아? 응? 아니야? 궁금하긴 한데 그걸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기는 좀 곤란한가 보구나. 그러면서 곤란하면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 생각 얘기해 줄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네가 얘기하기를 원했고 네가 가서 얘기를 했잖아. 엄마는 그걸로 끝. 네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땠어? 그래서 자꾸 애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애가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꾸 꺼내고, 왜냐하면 이제 꺼냈는데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여지가 계속 꺼내도 된다는 그 여지가 남겨지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얘기해도 되는 여지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내가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완벽함, 내가 입양아로서 완전한 완벽함을 느끼는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습 단계, 그래서 이제 연습 단계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반응들이 다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야, 넌 입양이 뭐야? 야, 그럼 너는 엄마가 둘이야? 너 가짜 엄마야? 막 6살, 7살은 벌써 똑똑해서 애들이 뭐 DNA 다르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집에 와요. 이게 재접근 단계예요. 입양아로서. 엄마, 누가 내가 얘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애기가 왜 나가서 엎어져서 이제 울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격려. 네. 괜찮아. 아빠구나. 그쵸? 근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이제 우는 애도 있지만 이미 엄마 아빠의 양육 그 양식에 맞춰서 나 안 울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거를 이제 참았던 감정을 잘 억압했던 거에 되게 칭찬받았던 아이는 나 안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용감해 이렇게 아픈데도 참았어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픈데 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넘어졌어. 우선 읽어줘야지 행동을. 아고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세상에 어디 봐봐. 그래서 세상에 아팠겠다. 우선 아프니까 이거는 어때? 이거 물어볼 게 아니죠. 그래서 넌 어떠니? 이거는 물어볼 게 아니라 아팠겠다. 그래서 이렇게 울었어. 아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네. 엄청 아픈가 보다. 이거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와서 엄마 나 입양인데 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 누구야?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은 세상에 너 기분 엄청 나빴겠다. 우선 읽어줘. 왜냐면 그랬어 하고 왔잖아요. 네 표정 보니까 기분 지금 엄청 나쁜 것 같아. 너 지금 엄청 기분 나빴겠다. 그땐 대신 읽어줘야죠. 도대체 누구야 걔?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어느 녀석이 그렇게 했어? 세상에 우리 딸 기분 엄청 나빴겠네.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물어보셔야죠. 우선 감정 읽어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랬구나. 그래 잘했네. 만약에 잘했던 어떤 행동이 있다 그러면 잘했네. 어이구 엄마가 걱정했더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너 기분 나빠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얘기할 수 있어. 그래 엄마도 그 얘기 들으니까 엄마도 기분 나빠. 이러면서 같이 동조를 해주고 대신 내가 느껴주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대신 느껴줘도 되죠. 대신 느껴주고 근데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는 울지 않고 네가 그렇게 했던 거야? 너 울고 싶었는데 참았던 거야? 네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잘했어가 아니라 너 그렇게 울지 않고 참았던 거야? 잘했네가 아니라 너 되게 울고 싶었을 텐데 너 참느라고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엄마 앞에서는 울 수 있어. 엄마가 받아줄게. 할 수 있어. 여기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주고.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아마 다 풀릴 거예요. 풀리면 애기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와서 이제 우리 애기 그래서 아팠어 세상에 호해주고 막 해주면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다쳐서 무서워서 못 나가가 아니라 이제 엄마한테 위로 받았으면 다시 또 나가서 또 놀다가 다치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과 재접근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입양아도 나가서 해보고 다치고 돌아와서 위로받고 해보고 다치고 돌아와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입양아로서 내가 이렇게 놀림을 받아도 그 다음에 내가 놀림을 받지 않아도 나는 그냥 똑같은 송단형이구나. 나는 그냥 입양아구나. 근데 입양아라서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 그 친구가 날 놀린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율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입양아로서 대상 항상성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얘기 안 해요. 지가 해결해요. 몰랐니?
이제 놀리면 몰랐니? 너만 몰랐어. 애들 다 알아. 너만 나 입양된 거 몰랐니? 애들 da 아는데. 그럼 걔 뻘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 항상성이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부모가 내가 아기를 어릴 때 키웠던 그거 양육 방식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입양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이잖아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의 불안이 같이 섞이지 않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나의 불안은 당연히 올라와요.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애기들 잘 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을 내가 다루면서 가야 돼요. 이걸 애한테 꺼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루고 남편하고 같이 다루고 내가 스스로 다루면서 아이한테는 불안을 전가시키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입양으로서 잘 자랄 수 있어요. 잘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부모보다 훨씬 더 자기 입양에 대해서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부모도 그렇지만 부모도 왜 애랑 실갱이를 하면서 같이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입양아 부모도 아이랑 같이 나도 사실은 안 해본 거야. 입양아 부모도 처음인데 입양아 부모라는 걸 사실 안 해본 거라서 나도 되게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아이하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조율하면서 나도 입양아 부모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가는 거는 같아요. 맨 1단계 대상 항상성까지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과정이에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네. 좀 뭐 짧고 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따라서.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친구들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라도 다 이렇게 은연중에 나올 것 같거든요, 애에 대해서. 네. 똑같은 행동을 해도 표현이 달라도 속에서는 살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그래서 계속 이제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접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오늘도 교육 진짜 내용이 너무 좋은데 좋아서 분명히 저의 반응이 애한테 그대로 이거는 분명히 숨기는 거구나, 나쁜 거구나,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 제 마음 같아서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바꿔봐야 되나, 긍정적으로. 그러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받을 상처를 또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남편의 9개월 후를 걱정하는 거랑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아이가 이제 6살이잖아요. 그러면 6살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초등학교를 가서 이럴 거야. 그래서 그때를 미리 이제 대비하고 사실 싶으신 건데 자,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요 단계가 없이 갑자기 초등학교가 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단계를 요 단계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요걸 지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단계는 요거의 연장선이에요. 왜냐면 유치원에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한 1년 그 공백기가 있다가 갑자기 초등학생 이게 아니라 계속 그 나이가 하루, 그 다음에 하루, 또 하루 이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를 그냥 보내세요, 같이. 보내시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했던 패턴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를 딱 그냥 아예 이렇게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추면 애가 놀렸잖아요. 이제 알게 돼서 누군가가 놀렸다면
요 시기를 지금 잘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초등학생이 딱 되면 누군가가 딱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아이가 이제 멘붕 상태가 오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왜 인터넷에서 아니 텔레비전에서 되게 맛있는 요리를 누가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사요. 재료를 꼭 해먹어 봐야지. 재료를 사는데 냉장고에 몇 날 며칠 이렇게 있다가 썩어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재료를 내가 그동안에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뤄본 적이 없었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손님이 오는데 내일 갑자기 그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전에 이미 내가 좀 다뤄보고 그 음식에 대해서 해먹어보고 이랬을 때 내일 손님이 온다. 그러면 내일 그 음식을 재료를 다뤄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도 똑같이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다뤄본 경험이 없으면 그걸 못 다뤄. 그럼 이제 멘붕 상태가 와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 공개를 해보는 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개해보고 친구한테도 놀림을 당해보고 그랬을 때 부모랑 그거를 나눠보고. 근데 이제 우리 입양 부모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없애줘야 돼가 아니에요. 입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다뤄주자. 이거잖아요. 꺼내서 다뤄주자. 그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다뤄주면 이후에 그 상황이 왔을 때 아이가 다룰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다뤘는데 초등학교 막상 갔는데 유치원에서는 놀림을 안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놀림을 당해서 아이가 막 좌절하고 멘붕 상태가 돼서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재적근으로 왔어요. 이때 재적근까지 갈 수 있죠. 그때 왔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니면 너는 원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어떻게 알게 돼서 너를 놀렸구나. 그래서 너가 이렇게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그래서 너 지금 마음이 어떠니? 얘 마음을 그때도 다뤄줘야 돼요.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 해결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들이 해결책 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이 아이도 부모가 해결책 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주지 말고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어때? 그렇게 속상 너무 그래서 창피했다는 거니까 창피했어. 아니면 애가 화가 났어. 애가 나를 그렇게 놀려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애들이 자꾸 가짜 엄마라고 그래서 나 화났어. 화났어. 그럴만하지. 화나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구나. 얼마나 화가 났을지 엄마가 짐작이 돼. 그래서 넌 얼마큼 화가 난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의 화의 주목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큼 화가 나니? 그거를 아이가 그냥 뭉뚱그려서 화났어 이거보다는 아이한테는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구체적인 조작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제시해주면 그 불안이 좀 잡혀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엄청 화가 난 것 같은데 너 숫자로 얘기하면 1부터 10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로 화나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퍼즐, 아니면 이렇게 왜 블럭 있잖아요. 그걸 놀이로 돌려버리세요. 그래서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화가 난 것만큼 높이 쌓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쌓으면서 이 화나는 감정을 해소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절대 잘못하는 게 아니야. 화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다시 올 수 있어. 다시 못 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올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왔을 때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이 화를 다루는 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걸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까지 많이 화가 나구나. 어느 정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알겠다. 정말 많이 화가 났네. 그래서 같이 엄마도 보니까 화난다. 같이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는 너 이 화를 그러니까 화를 이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꺼내서 객관화시킨 거잖아요. 너는 이 화를 여기 화에다 이름을 뭘로 붙이고 싶어?
이름을 붙이는 걸 시켜주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요. 화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걔 이름 붙여요. 송단영. 나 송단영이라고 붙이고 싶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송단영. 그래, 좋아요. 송단영이라고 하자. 이 송단영이라는 이 화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부셔버리고 싶어. 아니면은 막 이제 뭐 무거운 확 내리치고 싶어. 이거는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화를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처리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다루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놀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철저하게 가려도 소문은 희한하게 돌아요. 돌아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느닷없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 느닷없이 다가왔을 때 나의 감정을 내가 다룰 줄 모르면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반복될 수 있어요, 늘. 그랬을 때 그 순간 내 감정을 내가 이제 다룰 줄 알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화가 난다. 왜냐하면 화나는 감정을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화가 나. 그러고 나서 그 감정을 자기가 다루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대상 항상성처럼 그걸 내면화로 다룰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거를 이렇게 뭐 증거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게 이 경험에 의해서 이게 그 다음엔 아이가 자기만의 방법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화를 다루고 감정을 다뤄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하냐면 피해서 자기를 다루는 힘으로도 발현이 되고요. 아니면 맞짱 쳐서 이제 그래서 너 자꾸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니? 너 그 얘기하면 내가 막 화낼 것 같아서 지금 그거 기대하는 거니? 이렇게 맞짱 뜰 수 있어요. 그 힘이 생겨요. 막연하죠. 네, 막연하죠. 근데